아마도 지금 제목이 완벽한 혈액순환을 위한 4가지 키워드예요. 아마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오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4가지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원인을 4가지로 나누었어요. 분류를 4가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영양제들, 그리고 운동법, 물리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저는 두꺼비팜이고요. 약사입니다. 제가 이제 SNS를 한 게 한 2년, 3년 정도 코로나 거의 막바지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는 약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 그러니까 건강 강의인 거죠. 약에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이제 하다 보니 SNS 상에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저는 폭넓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NS 상에서 어떤 컨텐츠를 올리거나 할 때는 좀 제약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그로라고 하죠. 어그로를 끌기 위해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되게 파편같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듣기에 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건강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연말이고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1월로 넘어왔습니다. 2024년 첫 강의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요거는 12월 5일 날 피드백이 온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는 약을 드신 지 한 15일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수족 냉증 때문에 약을 복용을 하셨던 거고, 이분한테는 제가 2가지 약을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오늘 전혀 다른 약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저 먹고 아랫배가 많이 따뜻해지고 전에는 밑에가 싸하다고 많이 느꼈는데 그런 거 전혀 못 느끼겠고, 생리통약을 안 먹었대요. 생리통약을 되게 많이 먹었는데 생리통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보자, 첫날에는 먹고 손발에 땀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첫날에 드시고서 저한테 그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뭐였냐면은 양말, 좀 이렇게 땀에 절어 있는 양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게 맞냐고 그럼 놀라시면서 그 문자를 주셨는데, 뚫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뚫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나갈 수 있는 거는 크게 3가지예요. 소변, 대변, 땀이에요. 소변, 대변, 땀. 토하고, 침 뱉고 이런 거 다 빼고, 크게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법이니, 그러니까 땀으로 빼는 거 한법이니, 토하는 게 갑자기 기억 안 나요? 하여튼 이렇게 빼서 뚫어진 거죠. 통하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보면은 밑에 배가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찬 사람들은 불임이 잘 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분당 차병원 난임센터에 다니는데 난소에 물혹이 생겨서 시험관 수술 아직 못했대요. 근데 저번 주에 병원 갔더니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시험관을 스타트했다고 합니다. 수족 냉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틀 정도 됐을 때 양말이 확 젖었고요. 15일 정도 되니까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분에게 몸이 따뜻해지게 하는 혈액순환제를 줬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임신을 한 건 아니지만 불임치료약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임치료약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혈액순환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혈액순환제 하면 떠오르는 거 오메가3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정말 광범위해요.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사례를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자, 먼저 이제 어떤 거든 간에 처음에는 정의가 있어야겠죠.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증상 원인 해결. 어떤 거든지 우리가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해결책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머리 아파요. 뭐 먹어요?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왜 아팠지? 혈액순환이 왜 안 됐지? 왜 원인이 뭐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증상만 가지고 절대로 뭐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요. 올바른 해결책이. 네, 혈액순환이 뭐냐? 이거 우리 뭐 중학교인가 초등학교인가에 배우는 그림이잖아요. 심장과 폐를 중심으로 얘네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온몸에다가 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혈액을 왜 돌려? 근데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산소, 뭐 영양소 이렇게 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죠. 근데 영양을 공급하는 거, 네,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는 이 영양을 공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노폐물 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밥 먹고 오줌도 싸고 똥도 싸요. 노폐물이 나와요. 근데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똥을 싸는 거예요. 그게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노폐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세포가 잘못돼서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암세포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폐물이 암세포를 우리 몸에서 자연치유로 잘 없애주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심장에서는 뭐예요? 심장은 근육이잖아요. 근육. 심장 근육이 펌프를 해요. 팍 눌러줘요. 그러니까는 쭉 돌죠. 그러면 심장까지 또 어떻게 가요? 심장에서 음압을 걸어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서 근육들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또 거꾸로 다시 계속 순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양분은 넣어주고 노폐물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 자동차에다 우리 기름 넣잖아요. 우리 몸에도 기름이 필요하죠. 영양분이. 그리고 자동차에 매연같이 이렇게 노폐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화장실 가서 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합니다.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빼버리고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오늘 뭐 하루 땡쳐서 밥 굶어야 되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는요. 노폐물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우리 막 다이어트는 하려고 하지만 뭐 살찌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현대사회에서는. 그거를 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음양으로 보면 이 책이 한번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그 한의사 3명인가 2명인가 쓴 책인데요. 음양에 대한 그런 한의학적인 관점보다도 오히려 이 이론 물리학 같은 느낌으로 썼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우면서도 재밌어요. 되게 옛날 책이어서 지금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뭐라고 했죠? 노폐물 공급이 아니고 영양분 공급, 노폐물 배출.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 넣어주고 더러운 거 빼주고 더러운 거 빼줘야 돼요. 우리 몸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증상들이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냥 사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볼게요. 머리, 우리가 이제 보통 상이라 그러면 보통 가슴 위를 이제 상초라고 하거든요.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푸석푸석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뭐 철분 부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철분 부족도 혈액순환의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거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머리카락 정전기 잘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특히 겨울에 뭐 어디 닿기만 해도 막 딱딱 해가서 막 놀라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혈액순환, 그러니까 큰 개념으로는 혈액순환인데, 순환의 개념인데, 혈액순환하고는 조금, 그 무슨 얘기냐면 체액 관련해가지고, 그게 체액이 불균형해졌을 때, 보통 이제 엑시도시스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정전기도 잘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미네랄의 불균형이 왔을 때 내 몸에 어떤 산성화 혹은 반대로 이제 알칼로시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눈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눈 건조한 사람들 많죠. 인공 눈물 넣고 이게 공급이 안 돼주는 거죠. 공급이 눈에다가. 이거를 뭐, 학술적으로 하면은, 눈알이 있으면은 뭐, 수층이 있고 기름층이 있는데 기름층이 자꾸 없어지니까 수층이 빨리 증발돼 간다 해가지고 오메가3를 먹어라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혈액순환이 잘 됨으로 인해서 눈에 있는 노폐물들이 좀 빠져나가고, 영양분들이 잘 공급이 된다면, 눈이 건조하지도 않고요. 눈이 충혈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의 압통도 없어질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피곤하면 눈이 이렇게 좀 빠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노폐물이 배출이 안 된 거죠. 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 요즘에 이제 겨울철이니까 건조해지는 경우, 건조해져서 또 코피가 또 많이 나기도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염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입에 우리 구내염 생기는 거. 구내염은 결국에는 점막이 파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다 전해요. 뒤에서 계속 또 나오면 어떡해요? 자, 구내염이 이제 파이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항상 아까도 암도 그렇잖아요. 몸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돼야 되잖아요. 점막도 마찬가지예요. 점막이 파였다가 복구되고 파였다가 복구되고 하는 이 속도가 맞춰져야 동적 균형, 동적 평형 상태를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딘가에서 공급이 안 된다거나 혹은 나쁜 것들이 빨리 제거되지 않았을 때 구내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입이 건조해지는 거 마찬가지죠. 입에 침샘 분비가 안 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혈액순환의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맛이 짠맛이 난다든지 아니면 미각을 상실했다든지 하는 것들도 이거는 아까 그 정전기 얘기했던 체액 균형하고 조금 더 관련이 있어요. 그건 오히려 신장 쪽으로 가서 이것도 육미지방만 쓰는 건데 그거가 결국에는 이제 미네랄 계통으로 하는 거. 그다음 귀도 마찬가지예요. 이명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중이염 생기고 어지럽고 하는 것들 다 혈액순환과도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목 기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침은 이제 심장이 기침을 하냐, 폐가 기침을 하냐, 혹은 기관지가 기침을 하냐, 목구멍이 정말 기침을 하냐, 다 다릅니다. 가래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래는요, 이거는 제가 이번 주에 올라가겠구나. 유튜브 기침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게 올라갈 텐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래, 점액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예요. 근데 그게 너무 없어지거나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기관지를 촉촉하게 적셔줘서 어떤 미세 그 먼지들이 와가지고 안으로 쑥 안 들어가고 거기서 잡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점액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른 기침하는 사람들 잠깐만 뭐에 노출이 돼도 막 기침하는,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것들. 혹은 그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래를 막 뱉어내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갑상선도 마찬가지죠. 갑상선에 혹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자, 이게 우리 몸에서 이렇게 보면은 척추가 가운데로 이제 Y축으로 들어가죠. 척추, Y축이 바로 서야 되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중요한 X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깨축이랑 골반축이 있어요. 위에 있는 X축, 어깨축이죠. 요 어깨축이 뭉쳐졌을 때 우리의 몸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죠. 병목 현상이 어깨에서 생겨요. 어깨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리 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머리카락이 뭐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하는 것들이 어깨에서부터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위예요. 이 어깨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서 있을 때 손 모양을 봐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손등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깨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말린 거잖아요. 라운드 숄더가 되는 거잖아요. 손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런 것들로도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할 때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게 그냥 지금 찍어서 달라는 게 아니고요. 너 사진첩에 있는 것 중에 자연스러운 거 달라 그래요. 그래야지 이게 손 모양도 자연스럽게 해서 오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막 너무 예쁘게 해서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이거 뽀샵 했어요? 뭐 필터 썼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깨가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머리가 있지만 팔도 있죠. 손도 있죠. 그러면은 손이 뭐 붓거나 저리거나 손이 차거나. 자, 손끝에 있는 게 뭐예요? 손톱이죠. 손톱이 잘 깨지거나 아니면은 손톱 깎을 때 너무 막 튀거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심폐. 심장에 열이 많으면요. 심장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우리 몸에다가 혈액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심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막 뛰어야 돼. 그러면 심장에 열이 생겨. 그 심장에 열이 생기면은 잠을 못 자요. 심장에 열이 생겨서 잠을 못 자는 거의 특징은 우리 개꿈 꾼다 하잖아요. 개꿈을 많이 꿔요. 그리고 한숨을 많이 쉬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 젖꼭지 가운데를 정중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는 화병이 많이 생겨서 심장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아파해요. 정중혈을. 고영준 님이 운동 빡시게 하면 진짜 잠 안 와요. 누구더라? 손흥민이 축구 한번 뛰고 나면은 손흥민이 어디에 사냐면 대저택에 사는데 수영장이 딸린 데서 산대요. 왜냐면은 한번 뛰고 나면은 몸이 안 식는데요. 운동하는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장에 들어가서 몸을 식혀야 비로소 잠을 자고 마무리 운동도 하고 하겠죠. 운동 정말 빡시게 하면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탄성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슴 답답하고 기침하는 거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초로 왔을 때 소화불량 이렇게만 써놨는데 이 소화불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증상들이 위염이 될 수도 있고요. 울렁울렁하고 토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게 화생토 이거 이제 음양오행설로 봤을 때 목화토금수로 봤을 때 화생토라고 해요.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코큐텐 쓰면은 소화가 잘 되는 게 이 화생토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리는 거, 손발 저리는 거, 이거는 비주사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소화기는 말단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여기서 좀 얹혀 있거나 했을 때 손발이 저리고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면역력 떨어지는 거야 당연하죠. 혈액순환 안 되니까.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면역 질환들이 또 자주 올 수 있고 피로 물질이 아까 제가 노폐물 강조했잖아요. 피로 물질들이 빨리 배출이 안 돼주니까 피곤한 거고. 자, 하초에 보면은 이제 골반 쪽이죠. 아까 우리 사례에서도 제가 취업내에서도 봤지만 이 생리통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자,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 차갑다. 그죠? 차가워요. 차가워지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추운 데 있으면은 아우 추워 이렇게 되잖아요. 아우 추워 안 그러잖아요. 아우 추워 하면서 웅크려요. 근육이 수축이 돼요. 자, 그 근육이 우리 생식기 쪽으로 골반 쪽으로 잠깐만요. 이 저희 아들 건데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아래쪽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골반 저근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몸이 차가워지면은 수축을 해버려요. 이 수축을 하면은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오그라들죠. 그러면 허리 통증이 생기고요.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하거나 묽은변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오줌 소태가 잘 오거나 임신이 잘 안 되거나 그게 아래쪽으로 갔을 때는 다리가 붓거나 다리 피부가 뭔가 이상해지거나 꼭 그 피부가 이상해지면 그 부위만 그렇죠. 그거 보통 경락 따라서 그렇거든요. 이것도 경락을 잘 이해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다리가 간지러워요. 그럼 부위가 어디예요를 물어봐요. 저는 앞이에요, 뒤에요, 옆이에요, 뭐 양쪽이 그래요, 한쪽만 그래요. 다 달라요. 경락 따라서 이게 피부 질환들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리 지나는 거. 우리가 지나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놀라는 거잖아요. 근육이 왜 놀라요? 나 밥 좀 줘 하면서 놀래는 거예요. 밥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래서 근육이 먹는 밥은 뭐예요? 피예요. 피가 거기까지 잘 안 간다는 거야. 그리고 무좀도. 무좀은 균이잖아요. 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pH, 산도가 안 맞아가지고. 부정맥도 많죠. 네, 부정맥 자체가 이제 심장이 왔다 갔다 뛰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타낼 수 있죠. 자, 정말 머리끝에서부터 머리카락에서부터 발에 있는 무좀까지 그냥 싸그리 다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볼 건데요. 자, 처음에는 1번 펌프 불량이에요. 우리 몸의 펌프 제가 아까 심장과 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제가 최근에 올렸던 컨텐츠 릴스죠. 커피 마시면 가슴 두근두근 하는 사람 보세요 해가지고 너 왜 그런 줄 알아? 너 영양제도 효과 없었을 거야. 너 손발 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소음인에 추천하는 영양제를 이야기하기 위한 컨텐츠였어요. 이 소음인을 위한 소음인은 왜 영양제가 효과가 없었을 거냐면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예요. 자, 우리가 한 번에 펌프질 심장이 한 번 딱 펌프를 했어. 한 번 빡 뛰었어. 그래서 얘는 힘이 좋아서 100리터를 보냈어요. 혈액을. 근데 이거 심장이 약간 소음인이야. 한 번 빡 했는데 20밖에 못 보냈어. 그러면 얘는 100까지 하려면 5번을 떠야 돼. 그러면은 남들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좋은 사람들 한 번 할 때 얘는 5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사람이야. 소음인 자체가. 그런데 거기다 커피를 들이부었어. 더 뛰는 거지. 심장이 또 힘이 약하니까 영양제도 효과가 반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영양제 했을 때 보통 이제 비타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 비타민은 그 주변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인 심장이 천천히 뛰고 있는데 주변부 아무리 해봐야 뭔 소용이냐고 그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심장이 쟤는 한 번 뛰어서 100을 보내는데 나 20밖에 못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제 강심제를 쓰는 거예요. 이제 제품 이름으로 디곡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서 심박출량을 우리가 아까 20만 보내던 걸 100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전문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 뭐 독성 유발 하여튼 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영양제 같이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뭐 심장 뭐 수술을 했거나 이런 분들 혹은 예방 차원에서 간혹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써야 돼 그럼? 두꺼비팜 그래 뭐 써야 돼? 저가 강조드리는 거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 자, 요거 보시면 얘는 항산화제예요. 그런데 어디에 특이적? 우리 루테인 눈 영양제잖아요. 걔도 항산화제예요. 근데 걔는 눈에 특이적인 항산화제고요. 코큐텐 같은 경우는 심장에 특이적인 항산화제예요.
자,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제일 아래 그래프를 쳐지는 게 허트죠. 심장이죠. 심장에서 더 많이 떨어져요. 다른 뭐 장기들도 떨어지지만 이 코큐텐의 혈중 농도가 심장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심장 쪽으로 좀 타겟으로 할 때 코큐텐을 쓴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코큐텐을 농도별로 먹었을 때 허트레이트도 줄어들고 그 혈압도 낮춘다.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부여를 받은 게 그거예요. 뭐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준다?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런데 이 코큐텐은 편차가 되게 커요. 편차가. 그 편차가 무슨 편차냐면은 효과의 편차도 있고요. 가격의 편차도 있어요. 실제로 원료사를 보면은 일본에 보면 그러니까 처음 만든 회사가 일본 교화라고 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서는 약간 발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코큐텐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 코큐텐 중에 이렇게 제품을 써요. 지금 왼쪽 A죠. A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 들어있고요. 초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차가운 사람들, 아까 소음인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차가운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코큐텐, 펌프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역할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B 같은 경우에 얘는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 주 원료예요. 거기다가 은행잎이 들어가고 코큐텐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얘가 주 원료가 소나무 껍질 추출물이에요. 이 소나무 껍질 추출물은 기능성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갱년기 여성에 도움을 줌 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허가사항일 뿐이에요. 근종이 있거나 임신 준비 중이어도 복용 괜찮을까요? 보통 이제 뭐 자궁근종이나 이렇게 근종이 있으면은 홍삼 같은 경우에 많이 피하라고 하잖아요. 홍삼, 인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 된다 안 된다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되게 애매한데요. 아마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주치의와 상의한 후 복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DM 한번 주세요. 그렇게 해서 A, B 이렇게 코큐텐이 있다라는 거, 들어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심장 펌프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쓰는 게 생맥산이라고 하는 한방 처방이 있어요. 얘는 인삼, 맹문동, 오미자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국으로 좀 잘 유통이 안 돼서 제가 좀 다른 루트로 해가지고 막 받아서 쓰기도 했었어요. 여기 지금 A, B 지금도 있죠. 지금 A, B. 여기 A 왼쪽에 있는 게 물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국에서 보통 여름 보약 해가지고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심장의 펌프력을 늘리기 위해서 주기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만큼의 좀 파괴력도 좀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쓰는 게 옆에 있는 B.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생맥산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플러스해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 분이 요거를 섭취를 했었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요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지금은 제가 이제 영양제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운동이에요. 되게 뻔한 이야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두꺼비 팜이 심층 상담을 할 때는 꼭 알려드리는 게 운동. 운동도 그분한테 맞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지 근력 운동, 크게는 이제 두 가지겠지만 꼭 알려드리거든요. 우리가 근력 운동은 뭐 이런 근육들을 키우잖아요. 제가 아까 심장도 근육이라고 했죠. 유산소 운동은 심장 근육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운동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수족냉증. 네, 고영준님, 제가 진짜 고쳐드리고 싶은 승부욕을 돋구는 말씀을 하셨네요. 나중에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스쿼트. 그냥 뭐 걷는 거, 뛰는 거 뭐 다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가만히 그냥 서서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스쿼트. 이거는 이제 하체 근력 운동도 되면서 유산소 운동 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집이 지금 5층인데 저는 이제 2024년부터 올라갈 때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계단 오르는 것도. 저는 자전거 필라테스 하는데 스쿼트 짱이죠. 네, 스쿼트 좋죠.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공동구매 하고 있죠. 내일까지 하고 있는 건데 다리 베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언니처럼 앉아서 하면 사실 크게 효과는 없어요. 왜냐면은 심장보다 높이 올려야 되니까. 물리적으로 높아야 되잖아요.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노폐물들이 심장 쪽으로 한번 거쳐서 정화를 해주고 또 다시 가야 되니까 누운 상태에서 올려주는 게 좋죠. 심장보다 더 높이 들어서. 네, 호두 언니, 운동을 막 열 오르게 해도 발은 차요. 우리 진짜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 냉증이 많으셔서. 한번,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예요. 원인 한 가지, 펌프 불량. 아직 더 들어보세요. 나는 뭐가 문제인지. 자, 두 번째. 보일러 고장이에요. 나이 들수록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초대사량이 나이가 올라갈수록 더 떨어져요.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소비가 되는 에너지예요. 왜? 내 몸은 체온을 유지해야지, 숨 쉬어야지, 심장 뛰어야지,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게 저는 이제 보일러라고 표현을 한 거죠. 네, 고영준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서윤영님이, 수시로 다리를 올리는 게 좋나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올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또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운동은 이 발목 드는 운동 있죠. 뒤꿈치 이렇게 드는 거. 서서든 뭐 앉아서 그거 체중 안 싣고 앉아서 해도 그거 뭐 당뇨에 좋다 그랬나? 막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운동도 맞습니다. 네, 카프레이즈. 제가 영어를 못해서. 아무튼 그렇게 기초 대사량은 우리 몸 장기에서 주로 심장, 그리고 아래에 있는 소변과 관련있는 신장, 그리고 비장, 소화기, 이렇게 세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심장은 아까 다 이야기했죠. 펌프 불량에서. 신장을 한번 볼게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뭐 전체적인 호르몬이라든지 어떤 뭐 골격계라든지 이런 거를 주관을 하거든요. 거기에 쓰는 여러 가지 영양제, 한방제제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육미지황환, 팔미지황환이에요. 육미라고 하는 건 6가지의 약재가 들어간 거고, 팔미라고 하면은 8가지의 약재가 들어가요. 육미에다가 부자랑 육개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가지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육미는 좀 열을 식힐 때, 이거는 열을 식히는 방식이 열을 확 끄는 게 아니라 좀 넣어서 열을 꺼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팔미 같은 경우는 열을 올려주는 거예요. 부자는 이제 생약 중에서 제일 뜨거운 생약이거든요. 그 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의 기운을 올려준다. 밑에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양을 기능을 돕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8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고, 지금 A라고 써놨죠. 음소거 A라고 써놓은 거는 요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팔미처럼 부자가 들어가면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부자 말고 다른 걸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장 보약 중에 얘는 몸이 찬 사람들의 신장 보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우리가 소화기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거 두 가지 있죠. 유산균하고 요즘 뭐 많이 저기 하는 소화효소제. 근데요, 이거는 어떤 소화기를 이야기할 때 약간 조미료 정도예요. 조미료. 소화기는 우리 밥통이에요. 밥통. 밥을 지어야 되죠. 이 밥을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온도. 뜨거워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온도가 돼야 밥이 맛있게 지어지죠. 아니면 설익어요. 딱딱해요. 그러면 이 위장에 소화 기능을 올려줄 수 있는, 열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럼? 그래, 유산균하고 소화효소제 먹는다고 열을 올려주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 다 봤어요. 뭐였어요? 인삼, 홍삼. 그거의 대표적인 게 보중익기탕, 사군자탕. 요런 것들이 인삼이 주약으로 되면서 소화 기능을 올리고 전체적인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제재로 보면은 뭐 로얄 젤이라든지 초유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 B로 있죠. 아까 다 봤던 거예요. A, B. 근데 이제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는 이제 철분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조혈제까지. 그 조혈제까지 포함된 걸 왜 지금 넣었지? 라고 하시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원인이 혈류량 부족이에요. 절대적으로 혈류량이 부족한데 뭐 우리 몸 끝 잘 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빈혈 생각을 하시는데 뭐 빈혈도 맞는 말인데요. 저는 혈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빈혈 같은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수치잖아요. 상대적으로 피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피 검사를 해서 보는 건데 혈허라는 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의미예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이 드라큘라 피가 모자른 거죠. 피를 뽑아 먹어야 되니까. 뒤에 보시면 혈허를 어떻게 체크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여성분들이라면 사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왜? 여성분들은 그냥 평상시 같이 건강하게 살아도 다 혈허자들이에요. 왜?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혈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혈허를 채워줄 수 있는 게 한방에서는 사물탕이라고 하고요. 이 사물탕의 별명이 여성들의 성약이에요. 여자들한테는 그냥 이것만 쓰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성들의 성약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뭐 혈허를 확인하는 거 눈하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5초 세게 눌렀다가 떼고 이게 사실 여성들한테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혈허가 의심되는 남자들이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혈허에 어떤 거를 쓸 거냐? 빈혈약을 써도 돼요. 철분제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는데요. A에 보면은 제가 이제 컨텐츠 만들었던 것 중에 여성 전용 간 영양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여기 써놨죠. 제가 아까 여성들의 성약, 철분제, 사물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성 1순위 영양제는 무조건 철분제예요. 무조건 철분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약사이기 때문에 약이 뭐 더 좋은 거지, 약이 더 효과가 좋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의 어떤 시장 자체가 굉장히
구라를 치기 좋은 시장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품만 봐서는 구별을 못해요. 그거 어떻게 내가 구별해.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되게 좋은 원료들을 가지고 쓴 건강기능식품도 나중에는 원료를 만약에 중국산 1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산 100만원짜리 쓰다가 중국산 10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나는 몰라. 그죠? 뭐 설명 저기에 원산지 표기만 되어 있지. 안 그러면 뭐 똑같이 영국산 100만원짜리 아니면 영국산 10원짜리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선별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별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한 가지가 대표를 봐요.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철학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이라면은 약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A, B. 그래, 여성들의 간 영양제라고 했는데 우리 간이라고 했을 때는 간은 그냥 핏덩어리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의학 용어인데 간장혈이라고 하거든요. 간에서 혈을 저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이랑 혈은 우리 지금 혈류량 부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간이랑 혈은 절대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여성 전용 간 영양제라고 했냐면은 이 제품, A 제품을 보시게 되면은 간 영양제니까 일단은 뭐 얼굴 마담으로 당연히 밀크시슬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간 영양제 그럼 밀크시슬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약국에서 쓰고 있는 간장약만 해도 간에 정말 열이 많은 사람이 쓰는 거 하나, 두 가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하나, 두 가지. 너 아까 왜 밥 안 먹었어? 그리고 이제 여성 전용으로 쓰는 요 간 영양제까지. 자, 여기 보면 여기는 햄철이 들어가요. 철분제죠. 철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 햄철이 있고 그냥 일반 철이 있는 거죠. 햄철 같은 경우는 일반 철이랑 흡수 경로가 달라서 변비가 안 생겨요. 흡수율도 높고. 그 다음에 뭐 비타민 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제 옆에 보면은 당귀청군, 백자객, 숙지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사물탕이에요. 부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기능식품이 또 되게 웃긴 게 주원료가 있고 부원료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는 정말 그러니까 주원료로 써놓으면은 그 기능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아치 회사들은 그냥 뭐 비타민 같은 거 싼 거 이렇게 딱 해놓고 뭐 특히 아연 같은 경우, 아연은 조금만 넣어도 싸거든요. 그런 거를 그렇게 넣고 면역에 좋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하는, 그게 제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회사들은 부원료를 훨씬 더 비싼 거를 써요. 그러니까 부원료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부원료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넣었는지 표기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 한 톨 넣고 넣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다롭게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들을 위한 여성 전용 간 영양제였고요. 그 다음 아까 B에서 이제 철분제긴 철분제인데 얘도 그 햄철 위주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죠. 네 번째는 도로가 있고요. 도로에 어떤 고장난 차들이 서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길이 막히죠. 도로 정체가 생겨요. 고장난 차 때문에. 우리 몸에는 고장난 혈액이 있습니다. 그 고장난 혈액이 쌓이다 보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요 혈액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Fe 해가지고 2 플러스 뭐 이렇게 쓰잖아요. 자기장을 띄죠. 사혈을 해보셨어요? 사혈? 피 뽑는 거? 집에서든 아니면 우리 또 소화 안 될 때 여기 이렇게 딱 해서 피 내잖아요. 그것도 결국 사혈이거든요. 사혈 해보신 분 그 채팅창에다 5번 한번 적어보세요. 사혈 해보신 분.
지금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네. 사열 많이 해보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주셔서. 사열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침 맞는 거, 마사지 하는 거, 지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자석 파스. 그리고 남사침법. 저도 조금 배웠었는데, 그거 자석을 이렇게 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자석 그게 자기장에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거 쓰고 있잖아요. MRI. 자기장 이용해가지고 찍잖아요. 자기장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마사지를 받더라도 그 자기 음양이죠. 결국에는 또 음양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효과가 좋죠. 그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왔나? 우리가 하여튼 그 혈액을 막고 있는 혈관 찌꺼기라 했을 때 혈전, 피딱지죠. 콜레스테롤, 기름, 당뇨, 설탕물 좀 걸쭉하게, 그다음 어혈, 죽은 피, 멍드는 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다 혈관 찌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어혈이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하기는 하죠.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지만은 혈전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 쓰죠. 그리고 그 난임 치료할 때 아스피린 저함량을 또 써요. 75ml인가? 오프라벨로에서 우리나라에는 75ml짜리가 없고 100ml짜리 쓰니까 그냥 100ml짜리 아마 쓸 거예요. 그런 치료 센터들에서. 그런 것들도 다 이런 거에 어떤 한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혈이 많으면 이유 없이 멍이 드나요? 제가 어디 부딪히지 않아도 다리에 멍이 자주 생기거든요. 이거는 어혈이 많아도 그렇고요. 혈관 자체가 튼튼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멍든다라고 하는 건 혈관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어떤 스치기만 해도 멍드는 그런 것들. 혈관 자체, 그러니까 혈관 강화제를 드셔야죠. 혈관 강화제를.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 찌꺼기들을 저도 잘 멍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이런 사례들이 막 올라오네요. 네, 저도요. 이게 멍이 자주 드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살짝 부딪혀도 멍이 자주 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치질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자궁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될 확률이 높고요. 또 양치하다가 구역질할 확률도 높아요. 네, 이제 맞아요 다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그냥 연결이에요. 그 연결의 중심에 간이 있는 거예요. 양치 구역질 맨날 해요. 홍감. 치질 빼고 전해요. 치질 빼고 전해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치질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다 연결이에요. 왜냐면 무당이시네요. 이 말을 제가 약국에서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연결이 된 거를 그냥 저는 그 연결을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간문맥이 막혔을 때 아래로 내려가서 항문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게 다리로 가면은 다리가 부어요. 그게 다리가 부으니까, 다리가 붓는 건 뭐예요? 혈관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잘 터질 수 있겠죠? 멍도 잘 들 수 있겠죠? 자, 그 간문맥에서 흐름이 막히면은 소화 당연히 안 되죠.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막히게 되면은 뭐 속이 울렁울렁 한다든지 속이 울렁울렁 하니까 잘 어지럽기도 하고요. 그 울렁거림에 간에 있던 부종이 어깨로 가면 어깨가 결리게 되고요. 이 어깨는 3개예요. 왜 어깨가 2개가 아니고 3개야? 어깨는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으로 해부학적으로 나누고요.
이거를 이제 경락으로도 다 나눠요. 앞에 쪽이 폐경락인가? 옆에가 담경, 뭐 뒤쪽이 방광경. 아,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해야 또 한 번 더 외우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제가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나가지고 얘기 막 했네. 네. 한의원 가면 맨날 다 이어져 있다 하는데 진짜군요. 네, 진짜입니다. 이 지금 시간도 얼마 안. 10년 전에 다리가 삐끗한 것 때문에 두통이 계속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리에 침 잘 놓으면 두통이 없어져요. 그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고질적인 그 사랑니를 뽑고 나면은 어깨 결리던 게 풀어져요. 그리고요, 물리치료 하시는 분이 목 쪽을 잘 관리를 해주면은 갑상선이 줄어들어요. 혹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뭐 바로 얘기니까는, 두통 달고 살아요. 두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두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4번 그 제품도 제가 A, B, C 세 가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제품은 제가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A, 이거는 이제 오메가3. 우리 중성 지방을 낮추고 뭐 미세 염증을 없애준다. 제품이 여러 가지 많아요. 제품이 여러 가지 많은데, 약국에서 주로 파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 오른쪽에는 예전에 공동구매 2차까지 했었었죠.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오메가3를 막 팔고 뭐 공동구매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오메가3 먹고 뭐 생선 비린내 이야기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속이 안 좋은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먹어도 오메가3 먹고 생선 비린내 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생선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수산물 시장 가는 것도 싫어해요. 거기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싱싱한 건데도 그 냄새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내 소화기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자, 그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잘 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메가3 나는 냄새나서 못 먹어. 오메가3 먹으면 속이 불편해 하는 사람들은 잘 부어요. 자, 이렇게 잘 붓는 사람들은요, 차 타고 멀미도 잘하고요, 놀이기구도 잘 못 타요. 그 무종이 다리로 가고, 지금은 또 머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3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수제들을 써요. 이걸 위내 정수라고 하거든요. 오령산을 쓰기도 하고, 뭐 곽향전기산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방제제하고 같이 써요. 아니면은 우리 아까 했던 그 소나무 껍질 추출물 같은 것들 같이 복용하게 하면은 훨씬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B, 요거는 제가 몇 달 전에 공부를 했었고, 최근에 지금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하고 있는 제품들 중 하나인데요. 이런 제품들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은행엽 들어있고, 홍국 들어있고, 바나바잎 추출물, 뭐 코엔자임 퓨텐. 홍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벌써 20년도 더 전이죠. 대학원 시절에 이거를 막 개발하려고 우리 대학원 방에서 막 기계도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모나콜린 K 해서 콜레스테롤 줄이는. 해서 여기는 보세요. 그러면은 3대 성인병이 다 치료가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다 써있잖아요. 뭐 콜레스테롤, 당뇨, 혈압. 거기다가 이제 은행엽 들어가니까 뭐 기억력도 좋아지고 뭐 혈행 개선에도 좋고. 그런데 이 기능성들은 아까도 그렇지만 소나무 껍질 추출물, 여성들 그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써 있어도 그거를
무작정 믿어도 안 되고요. 여성 갱년기에 먹는 거다라고 써 있어도 내가 먹어도 되는 거야. 남자가 제가. 저는 머리 아플 때 그 생리통약을 먹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통제 플러스 그 이뇨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몸에 수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뇨제 계통들, 이수제 계통들을 먹으면 좀 잘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생리통약을 먹고 머리 아플 때. 그게 다 달라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오프라벨로 쓴다라고 해요. 오프라벨로 쓴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청소, 요것도 이제 최근에 올렸었던 릴스 중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혈이 있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근무하던 약국 옆에 병원에서 큰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급성으로 이렇게 혈관이 막히거나 했을 때 리피토를 되게 고함량으로 썼어요. 이 리피토가 뭐냐면은 전문의약품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고함량으로 써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뚫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실제로 뚫어준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으니까 쓰겠죠. 그것도 이제 오프라벨로 쓰는 거죠. 이런 어혈을 없애주는 역할이 사실은 한방 제제들이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그 어혈이 어떤 단계냐에 따라서. 거의 막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지? 뭐였더라? 동물성을 써요. 동물성 생약이 더 세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토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토만 들어있는 것도 지금 옆에 보면은 가격이 얼마야? 432,000원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싸요. 근데 은행엽도 들어있고요. 전칠삼도 들어있어요. 전칠삼은 그냥 어혈을 없애주는 거다라고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해안송, 그러니까 그 소나무 껍질 추출물, 그다음 병풀, 포도종자, 헤스페리딘, 뭐 서양산사 쭉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뭐 동맥, 정맥 해서 하여튼 혈관 청소해준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혈관 찌꺼기에 대해서 제품들을 A, B, C로 나눠서 봤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유튜브로도 찍어 놓은 건데요. 이거 정말 별 100개. 지금 자, 나 안 자고 지금 두꺼비팜 수업 열심히 듣고 있다. 숫자 7 적어주세요. 숫자 7. 깨있는 거 좀 확인할게요. 네. 자,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뭘 하거나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을 때는 정수리에서 실을 꿰매서 저 하늘 위에서 누가 땡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정수리는 머리에 살짝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턱이 당겨지면서 쭉 펴져요. 이게 바른 자세예요.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정수리에 실을 꿰매서 누가 위에서 쭉 당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안 들려요. 이렇게 안 들려. 턱이 당겨지면 정수리가 뒤쪽에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당겨져요. 이거를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돼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어떤 바른 자세인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생각을 해서 당겨주세요. 네, 거북목이나 등 굽은 것도 다 마찬가지로 펴는 거예요. 저기 누가 자꾸 당긴다고 생각하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걸을 때도 마찬가지고 뛸 때는 이게 바른 자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걸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걸을 때까지도. 그래서 바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바른 자세는 어렵지 않다. 정수리에서 실을 꿰매서 저 하늘 위에서 누가 땡긴다.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네, 자꾸 의식하며 노력해주세요. 항상 또 어떻게 그렇게 살 수는 없겠지만, 거북목, 일자목을 넘어서 경추에 버섯이 자라고. 요거 이제 그 버팔로 목이라고도 하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심해진 거죠.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독서를 많이 하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나 열심히 살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훈장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꾸 펴주세요. 자꾸 펴주세요. 우리는 운동을 할 때도, 근육 운동을 할 때도 남자들 막 가슴 운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뒤에 근육이 중요해요. 등 근육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등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뒤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어깨를 펴라 해서 이렇게 자꾸 펴잖아요. 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근육이 그게 단련이 돼서 근육 자체가 수축을 꽉 해주면 뒤에서 딱 잡아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등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뒤에서 잡아줘야 앞뒤 균형이 맞아져요. 네. 고영준님은 무슨 일 하세요? 후인 하강 이런 말까지 하시고, 이 트레이너신가? 요즘에 또 운동 많이 좋아하시는 인구들이 많아서 막 후인 하강 뭐 이런 용어들 많이 아시잖아요. 네, 유튜브로. 맞아요. 요즘에 뭐 공부할 게 정말 많죠. 오늘은 아까 이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셔도 됩니다. 정말 큰 거 얻어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 1시가 조금 넘었는데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펌프 불량, 보일러 고장, 혈류량 부족, 혈관 찌꺼기까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 거예요. 1번하고 2번, 요거 A, 요게 이제 2가지를 잡아줄 수 있죠. 코엔자임 Q10, 홍삼 초유가 들어가서 펌프 불량, 보일러 고장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자, 2번째는 2번과 3번을 잡아요. 보일러 고장과 혈류량 부족.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 들어있고 로얄 젤리가 들어있고 사물탕이 들어있고 천연 조혈제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보혈약과 보기약이 같이 짬뽕이 돼 있다. 이런 게 이제 한방약으로도 있어요. 뭐 팔물탕 아니면 뭐 십전대보탕 이런 것들.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류량 부족이 왔을 때는 이런 것들, 햄철. 그 전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제품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거.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거 A, 홍삼 들어있고 코큐텐 들어있는 거. 네, 펌프 불량, 보일러 고장. 그리고 여기까지 했고 혈류량 부족까지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혈관 찌꺼기 D. 요거는 이제 나토를 주 성분으로 해서 쓰는 것. 그리고 운동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뭐 말씀드렸죠? 정수리의 실. 그리고 또 하나, 내일까지 공동 구매하는 다리베개. 요거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한 번씩 써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잘 붓고 다리 시리고 저리고 뭐 춥고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통 즉 불통이에요. 통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불통. 통하지 않으면 즉통.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어딘가 아픈 거예요. 어딘가 내가 아파? 그럼 나 혈액순환이 안 되나? 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